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쟁 상황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이 우세를 점하며 잘 싸워왔지만 그동안의 전과는 잊어버려야 할 만큼 큰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군이 확실한 거점을 잡아 이를 토대로 집중 공세를 밀어붙이며 주변 지역을 점령하며 탄탄하게 진격할 경우 순식간에 러시아군이 크게 유리한 쪽으로 전쟁의 방향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와 달리 재정비를 마친 러시아군의 엄청난 병력들이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동부 지역의 우크라이나 병력은 가벼운 무장의 영토 방위군이 주를 이루고 있는 데 비해 러시아군은 강력한 전차 사단과 기계화 부대들이 몰려오고 있으며 이제까지와 반대로 러시아군이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가둬버리고 포위 섬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또한 최후의 대기갑전에 대비해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들이 동부 지역에 어서 빨리 투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또한 엄청난 기갑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그동안 노획해온 러시아군 전차 1000여 대와 각종 장비들로만 5개 기계화 여단을 창설했을 정도인데요. 게다가 체코가 벌써 우크라이나에 파격적인 지원을 퍼붓고 있으며 이들이 보낸 전차와 장갑차 전력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차들이 유럽으로부터 공여될 것이기에 우크라이나의 전차 전력은 더 강해지겠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운명의 결전이 조금씩 시작되려는 것 같은데 러시아군에게서 노획한 장비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얼마나 강화시키게 될지 모든 것을 걸고 덤벼드는 러시아군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은 어떻게 증강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협적으로 변한 러시아군의 움직임과 다시 시작된 집중포화,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러시아군은 개전 이후부터 폭풍처럼 밀고 들어왔다가 그 사이사이에서 보급로를 끊고 기습하는 우크라이나 군들에 의해 수많은 빈틈이 생겨나며 약화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동부 전선에서 중요한 거점이 될 이지움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5일 밝혀진 전황 보고에 의하면 이지움의 러시아군은 바로 치고 들어오지 않고 탄약과 연료를 다시 보충하는 재정비 움직임을 보이는 동시에 주변 지역 점령지를 넓혀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월 6일 아침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이지움 남쪽 20km 지점에 브라즈 키우카를 점령했는데 이는 러시아군이 이지움 도네츠크를 이어 슬라비안스크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있는 친러 국가 벨라루스 국경 일대에서도 러시아군의 대규모 장비를 실은 열차가 이동하는 것이 식별되었는데 아마도 키우를 비롯한 북부 전선에서 도망쳤던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동쪽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 병력이 합쳐져서 공세를 해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로 인한 전력 증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의 언론 매체인 가디언은 현지 시각으로 4월 4일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수미 등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만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이들을 격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가디언지는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 강력한 방어 거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침략군을 몰아낼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이 동부 돈바스 전투에서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현지 시각 4월 5일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개전 이래 최대 규모 병력과 기동부대가 동원되어 돈바스 지역인 루안스크, 도네츠크 일대에서 러시아군의 엄청난 화력 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탄약과 연료 부족에 시달려왔던 러시아군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4월 5일 이후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전선 전역에서는 러시아의 대규모 기갑 병력들이 동원되어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는데요. 이번 공세에는 러시아군의 야포는 물론 로켓, 전투기와 헬기에 더해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동원되어 정신나간 수준의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월 5일 전황도를 살펴보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전역에서 러시아군의 엄청난 포격이 쏟아지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벌써부터 거대한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장악한 이지움 지역에서 바로 서남쪽 아래로 진격, 도네츠크 국경 지역과 루안스크 국경 지역으로 진격해 내려옴으로써 이 사이에 갇힌 우크라이나군을 포위망에 집어넣고 아예 지퍼를 채워버려 섬멸시킬 계획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곳에 갇히게 될 우크라이나 군들은 경보병을 중심으로 한 화력이 부족한 영토 방위군이기에 엄청난 화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벌써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기갑 장비들의 내세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제1군단 병력이 진격하고 있으며 루안스크 지역에서도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제2군단 병력이 진격,
러시아군은 이들의 화력을 지원하며 무지막지한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즈음에서도 제4근위 전차사단을 주력으로 제47근위 전차사단, 제3차량화 소총 여단에 기타 예비 지원부대까지 더해 겹겹이 이뤄진 엄청난 병력들이 몰려오며 주변 지역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에만 공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아닌 이들의 거주 구역까지 공격하며 보리브스케, 노울루안스크, 솔로드케 등 지역을 함락했습니다. 또한 칼리노베, 스테프네, 루비즈네 등의 여러 지역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경보병의 영토 방위군들 위주로 짜여진 이곳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전멸되는 것을 막으려면 앞서 대기갑전이 예상되었던 만큼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전차부대 전력에 화력 지원이 시급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어떤 전력이 얼마나 큰 규모로 편성되어 최후의 기갑전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노획한 기갑 장비만 1000대 이상 7개 기계와 여단이 추가된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와 벌써부터 포격을 뽑으며 탄약을 소비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또한 어마어마한 전차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현대화된 강력한 러시아군의 지상 장비를 무려 1000대나 노획하며 이전에 비할 수 없이 강력한 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내 전쟁 상황을 전하는 여러 오신트 정보통 가운데 하나로 미국에 기반을 둔 오신트 네트워크인 오릭스가 현지 시각 4월 4일 이 같은 보도를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지난 40여일간의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켜냈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장갑 차량을 노획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내 각 지역에서 보고되어 온 정보들을 교차 검증한 결과 현지 시각 2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를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된 러시아군 지상 장갑 차량이 무려 1000여 대에 육박한다. 러시아군의 군사적 실책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직접 사진과 영상을 통해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노획된 것이 확실한 러시아군 장비는 전차가 168대, 보병 전투 장갑차 및 장갑차는 336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포병들을 위한 각종 장비가 89문, 기대공 방어 시스템이 18문에 군용 트럭 210대, 전술 차량 및 기타 차량이 92대, 대포병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 등 정말 엄청나게 많은 러시아군 장비가 우크라이나 측에 노획되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인수된 것만 따진 것이고 러시아군이 버리고 떠났거나 우크라이나 주민이 노획한 것들 중 미신고된 장비들은 빠져있는 수치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노획한 전차들은 110여 대가 T-72 전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0여 대는 T-80 전차 계열인 것들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정확한 군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렵지만 우리 한국군의 편제대로 이 전력을 평가한다면 현대화된 장비로 가득 채워진 5개 이상 기계와 여단을 창설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전력입니다. 5개 전차 대대에 10개 장갑차 기계와 보병 대대, 5개 포병 대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자원자들이 50만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병력이 남아돌아 전시 중임에도 더 이상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을 정도이지만 장비가 부족했는데요. 이제 이들에게 무려 5개 기계와 여단을 차릴 장비가 생긴 데다 이 전력은 이제까지 싸워왔던 우크라이나군의 노후된 장비들보다 훨씬 현대화되어 있는 우수한 전력이기에 대기갑전에서 활약할 것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차와 장갑차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코 오신트 정보통이 현지 시각 4월 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었던 체코가 현지 시각 4월 3일 대량의 전차와 장갑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일부는 벌써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체코가 보낸 T-72, M1 전차 66대, BVP-1 장갑차 145대가 도착했다는데요. 체코는 열차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추가 지원을 보낼 것이며 단하 자주곡사포 86문 또한 공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갑 차량을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까지 해주겠다며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체코의 전차와 장갑차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번 주에만 2개 기계와 여단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체코의 전차 전력이 꽤나 노후화되어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토가 소련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구소련제 전차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기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드시 우세할 것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지만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무력에 의한 강제 영토 점령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될 최후의 대기갑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방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지원이 시급히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